지역 안에서 평생 같은 소리 안 해. 자치원이라고 치면서 말이야. SK한테 와서 나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이라 한번 해봤어. 자치원을. 맞습니다.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당신네들끼리 한번 책임지고 이 사태 마무리해. 나가. 자치원 주민 아니야. 자치원만 나가. 자치원 나가. 주민한테서. 누가 자치위원이야? 누가 도대체 자치위원이라고? 자치위원 같은 소리야. 우리 발표 안 들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주민들이 저기 감정이 북받치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찰이 동원됐대요. 뭐 경찰한테 끌려가는 게 무서워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검증을 했는지 들어보자고요. 들어보고 우리가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 들어보고 얘기하자고요. 주민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질의 시간 우리가 질문하면 되니까요. 오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그 융합안전연구센터 소장인 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말씀 전에 잠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죠. 잠깐. 제가 그동안 해온 일을 한 30분 정도 발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이랑 같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 말씀 전에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개로 한국융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 들으시고 아니요. 한꺼번에 하세요. 지금 잠깐 앉아 계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으니까 그래요. 말씀 전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융합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네? 얼른 말씀하세요. 시간 지나니까. 말씀하세요. 네. 제가 묻잖아요. 하신다면서요. 한국융합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융합안전연구센터 소장입니다. 한국융합연구센터 소장님. 그러시면 그럼 거기 나오신 분이 잠깐 소개로 연세대학교 교수라고 그렇게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과학과 교수입니다. 과학자시네요. 공학자입니다. 공학자. 과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입니까? 먼저 보시기 말씀하세요. 나름입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능한 쉽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재미는 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용을 좀 설명할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올해죠, 2015년 인천시와 특별위원회 또 서구와 서구 특위, 그다음에 SK 인천 석유화학 이 5개 기관이 저희 위원몰 학회에 발주를 줬습니다. 연구를 저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보시면 이 SK 인천 석유화학이 하나자일랜드 공장을
증설하기 전에 그 안전성 평가를 수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 검증단이 한번 검토를 했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 사이에 2014년 7월에 이 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015년 3월에 이 검증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 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한 일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착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할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바로 그날부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현장 조사를 했고 또 특히 이제 소방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고 개별적으로 보안 자료를 검토하고 또 서구청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뿐만 아니고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사람들 말고 자문회의에는 이제 여러 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학회, 가스학회 또 여러 기관들이 포함이 돼서 1차,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을 가지고 이런 보안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다시 이제 이런 전체 자료를 계속 검토를 하고 내용 점검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해보고 해서 이 모든 그 안전 관련된 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놓고 그 자문위원들한테도 또 한 번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각 대학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안전 분야 관련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시고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종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이제 이미 오자 기관에 다 제출을 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가 좀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제 메르스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하여간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지난번에 착수 설명회 때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착수 설명회에서 저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앞에 인천시 검증단에서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따가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하면서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추가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전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공장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기에서 이 안전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자가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사고가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제 공장 내에 사고가 나서 이게 이제 공장 담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환경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또 거기 관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차라든지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또 국토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소속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소속별로 저희가 우선 법적인 요건을 저희가 잘 충족시켰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선 봤습니다.
그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이 14가지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 규약이 돼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64건의 그 지금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64건의 증빙 자료가 있었고 각각의 증빙 자료를 저희가 쭉 보고 이 노동부 사안을 잘 맞췄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주로 이제 운전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또 설비에서도 이런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들을 잘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안전운전 지침, 설비 유지 보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봤고요.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그 물질 안전 정보 그리고 관리가 컴퓨터로 잘 돼 있었고 그 안전운전 지침에 특히 이제 그 협력업체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협력업체의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안전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보면 이제 층별로 그 교대 근무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전문직 그 근무자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들, 경영자들, 그 레벨별로 이런 식으로 그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기준도 있고요. 그 법적인 기준 외에도 더 이런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전 지침에 대해서 그 가동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나 가서 그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바꿀 때는 반드시 절차를 잘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전산화 시스템들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폭발을 방지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폭발 방지 설비들은 그 일반 시설보다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등들 보시면은 이런 거는 방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방폭으로 바꾸면은 이 전등 값이 네, 상가에 토지를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러면 다 그거니까 터지고 이거 지금 투자가 너무 어려우시죠? 네. 제가 좀 빨리 그러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잠깐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이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했냐고, 그걸 인정하냐고, 당신이. 이제 그걸 저희가 인정돼야 2단계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전에 대한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건 환경 관련해서는 다른 팀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필요 안전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왜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색채 실험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일찍 안 되는데 이건 안에 저 공장 선전 울면 광무제 불과하단 말이야. 자, 잠깐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럼 아저씨 여기 와서 사세요. SK 폭발해서 두 번도 다시 죽으니까. 저 하지 말고 그냥 갈까요?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일점만 얘기해. 너무 길게 하잖아. 예, 죄송합니다. 저 신광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고요. 우리가 비난으로 또는 누구 욕설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이 오신 그 연구와 발표를 듣고서 질의를 듣고서 그 다음에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충분한 우리가 바랄 것은 여기 발표 자료 끝나고서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요청 정도. 여기서 발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SK에서 요식행위로서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럼 또다시 이런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다뤄졌는데 전혀 오해된 상황으로 다뤄졌거나 그런 것들을 질문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좀 확보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고 싶은 말들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다 듣고서 기회 주시면 그때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시면은 소리가 왜곡되고 그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성숙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오늘만큼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아까 얘기한 거, 인정한다는데 그 답변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이 사람들. 앞길을 먼저 할 거 먼저 해야죠. 그 과학적인 걸 인정하냐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나중에 받으세요. 얼른 하세요. 자꾸 잡아놓지 말고. 안전은 주로 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보는 게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물질이 밖에 나갔을 때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내용은 보건과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일한 연구 스코프는 안전입니다. 그 제목에서도 보건과 환경 문제를 몰라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게 인정돼야 그 다음 절차가 있을 차례니까요. 그렇게 말 몰라요. 그거 신경하는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참 진짜 바보들이네.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본 거는 안전 문제는 이제 사람이 직접 다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재산상 피해, 폭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누출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기술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이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들이 750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자동 차단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혹시 누출됐을 때 이게 정전기가 발생하면 스파크를 일으켜서 이게 화재 또는 폭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전기 차단 설비도 저희가 다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설비에 대해서 혹시 이 설비가 노후화돼서 또 부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봤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 굴뚝 보실 거예요. 그 굴뚝 맨 위에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어 스택이라고 해서
만에 하나 이 공장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대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굴뚝을 통해서 이 내에서 충분히 연소시켜서 인체에 무해한 것만 밖으로 내보내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플레어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도 잘 작동되는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5개 탱크, 그 다음에 이 방유제의 그 여러 가지 알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는 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고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탱크 열 감지선이 있고요. 여기에 다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에서 누출이 생겼을 때 질소로 봉합하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도 이중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진압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일반 화재는 물을 뿌리면 되는데 이런 석유화학 유류 제품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기름에 펄펄 끓고 있는 기름에다 물 뿌리면 기름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폼이라는 소화 설비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설비들이 잘 돼 있는지, 또 최악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이 물로 커튼을 치도록 돼 있어요. 더 이상 옆에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워러 커튼이라든지 또 이런 대규모 그 화재 폭발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그 법적으로 잘 맞춰 있고 법 이상으로 잘 돼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설비 유지 관리 시스템, 또 설비 관리 시스템, 이런 신뢰도 제고 현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그 컴퓨터 시스템들, 이런 설비 유지 관리 시스템들을 쭉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인천 석유화학 공장뿐만 아니고 울산에도 저희 팀이 내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SK 전체 그룹에 이런 안전 시스템과 안전에 관련된 영향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본사에도 가서 이런 시스템들을 봤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사고가 안 나도록 아까 보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갖추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어떻게 그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로파라고 그럽니다. 레이어 프로텍션 해가지고, 이 보통 화학 공장 같은 경우 이 안에서 충분히 그 안전 관련된 프로텍션을 하지만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 바깥에 또 안전 시스템을 하는데 보통 5겹에서 7겹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가 동시에 뚫려야 사고가 나요. 하나만 뚫려가지고는 사고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레이어 프로텍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바깥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오차를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전문 외국계 회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검증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지난번에 보면은 뭐 1m냐, 63m냐, 누출공이 몇 밀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 외국 회사에다가 그 전문 회사입니다. 맡기고 저희가 그 결과를 또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이 장치에서 가장 그 큰 사고가 난 데가 어디냐 그거를 찾아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지상 63m에서 12인치 배관이 파손될 때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때 나오는 물질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검증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래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더 위험하지 않냐. 지상에서 액체가 나오면 그게 이제 바닥에 기름이 쭉 깔리고 그 기름에 점화를 시키면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전문용어로 풀파이어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이게 더 위험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 시나리오를 이렇게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mm, 25mm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니까 그거 외에도 여기가 또 더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이거 외에도. 지상 25m 배관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퍼지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외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 계산을 좀 해봐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 공장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테크니컬한 거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에 쪽의 의견이 5mm냐, 뭐 25mm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제일 사고 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서 컴프레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컴프레서가 어떻게 생겼냐. 이 설계는 이렇습니다. 컴프레서.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통 컴프레서 한 대가 이게 100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서는 얼마나 안전하냐를 저희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차단이 리크가 6번 차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뚫리면 여기서 막아주고, 여기서 뚫리면 여기서 막아주고, 이 컴프레서 자체에서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센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센서가 울려요. 그럼 그때 빨리 이제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컴프레서도 그렇게 사고 날 확률은 없겠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리스크 예상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이제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뭐 나중에 그 자료는 아마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있을 테니까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액체가 이 지상에 퍼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장치가 있느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액체가 떨어지는 거 디텍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각지역으로 이렇게 또 디텍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여기 액체가 떨어지더라도 여기 보이지 않고 바로 밑으로 빠지도록 하수구 같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풀파이어는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봤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구글에서 있는 지도인데, 여기에 지금 공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별로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실링을 했고요. 실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설계가 잘 돼 있어도 운전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장비들, 어려운 안전 장비들을 계속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비상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봤는데, 이제 항상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일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보호하고, 이런 순위별로 되어 있고,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컨셉에 따라서 실제로 액션이 다 달라집니다. 뒤에 가서 실시해야 하는 액션이. 그래서 이제 비상 대응 체계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있고, 훈련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 소방장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법적으로 이런 소방차 보유 기준이 3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화학 고가 사다리 차도 있고, 한 5대 정도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 기반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정사 체계로도 있고, 주민 대피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SK 내부도 봤지만 서구청의 주민 대피 계획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대피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더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 안전 관련해서 주로 이제 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 이 3가지인데, 이 안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검증을 해야 정말 제대로 검증이 된 거냐. 100% 안전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예 그런 공장 자체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국가별로 안전에 대해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나라별로 다 있어요. 뉴질랜드도 있고 등등. 여기 보면 이 리스크는 프리퀀시, 얼마나 이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한 번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입히고, 그게 이제 시비어리티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 빈도수하고, 그 다음에 심각도, 이 2가지를 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리스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에 또 들어가면, 공장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위험하다.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 억셉터블이라는 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번개에 맞아서 사망할 확률, 우리 5천만 명 중에 1년에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복권 맞을 확률, 또 번개에 맞을 확률,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안전에 대해서 나라별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기준과 이런 국제적인 리스크 계산을 한 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리스크 억셉터블한 구역에 들어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협회 또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2번이나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여러분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만에 하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천시나 서구청하고 협조가 잘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평소에 이런 사고 전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런 네트워크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도 그런 이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그 화면 좀 멈춰보세요. 그러세요. 멈춰보시고요. 그러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안 들려서 불을 좀 켜주세요. 바꿔요. 운동하는데 마이크에 저거 뭐야? 저걸로 저거 이 돈만 했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문제 검증 배경 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 거면 안 되고. 지나갔네요. 검증 실시 배경에 보시면 2013년 8월에 안전문제 제기라면서 검증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검증을 그 이후에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된 다음에 14년 7월에 공장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저 사이에는 사고가 나든 말든 공장 준공해주고 가동하고 지금 검증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분이 2016년에 공장 허가내준 이학재 구청장, 지금 국회의원이고요. 2006년. 그럼 14년 6월 달에 전년성 전 구청장이 건축 준공을 해주고 7월에는 강건석 구청장이 공장 준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한 1년 지나서 지금 검증하면 이 절차가 맞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공학자입니다. 기술적인 것만 좀 질문해 주세요. 저는 예,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럼 그 다음 질문, 됐습니다. 발주 받고 저기 오자 발주는 질문을 했습니다. 허가권이 서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구청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시특위, 서구특위 여기 들어온 것은 아무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지금 교수님이 검증한 내용에는 폭발 사고가,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범위가 공장 내로 오히려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지금 안 나오는데요. 피해 범위가 공장 내라고 지금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시 검증 때 63m 높이에서 2mm 누출됐을 때 피해 범위가 109m였어요. 그 109m는 공장에서 주택가 사이에 최악의 경우에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9m였는데 지금은 20mm가 파손이 돼서 폭발을 하는데 오히려 더 공장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폭발 범위가. 그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보건하고 안전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보건은 이제 그 노출물이 퍼져나갔을 때 등 여러 가지를 보는 거고, 저희는 이제 화재 폭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위치에 있는 물질, 그것들이 얼마나 이쪽에 퍼져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그 외국 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게 이제 2차원으로 계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보면 3차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이 막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가지만 그냥 계산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노출을 보는 거하고 실제로 이 안에 건물이 있는 거랑 알았습니다.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최악의 폭발 시나리오 경우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어차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니까 저는 문제점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 지금 보건 분야를 맡고 있는 그 연대 임 교수님이 인천시에 제출한 문서에 보면 여기는 환경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 공장 밖에 도로를 터널로 만들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하고 조금 좀 별개. 그리고 지금요 저기 옆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방화제 저 뚝 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저것은 새 가지고 그 저수지 뚝같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용도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공장 안에서 지금 이 검증단에서 검증한 내용은 뭐냐면 공장에 지금 입지가 잘못됐다. 폭발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걸 전제로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들은 대부분 뭐냐 그러면 안전공단의 직원들이 나와서 체크리스트대로 이상 있냐 없냐 뭐 이게 그 가스켓이 적당히 돼 있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본 거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가 그 자문을 구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한 안전검증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검증을 전체가 주민과 함께 중간에라도 이렇게 한다고 중간 과정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발표하는 것은 요식행위이고 더군다나 당연히 안전법에 있어야 될 가스켓이나 무슨 밸브 같은 것을 뭐 비싼 걸 썼느니 이런 식의 발표는 주민들을 아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검증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은 그 검증 기념비를 만들어서 대대로 보존해야 되고 다음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그 화면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폭발은 공장 이내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짚어주면 환경 부분은 최소한 공장 반경 2km 이내 주민들은 다 영향권 내에 있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고 그건 엄연히 아셔야 됩니다. 500m가 아니라 2km 이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서 공장에 들어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그 공장 허가를 준 이학재 전 부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국민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라고 행사를 하는데 부청장님도 안 계시고 철저하게 주민 무시 행정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 김준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좀 잠깐 여쭤볼게요. 맨 아까 결론 화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 회사에다가 용역 그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다가 자문을 어떤 내용을 받으셨나요? 그거 밝혀주셔야죠.
외국 어느 회사인가요? 외국에서는 공장 못 지켜요. 그 정도. 잠깐만. 어느 회사인지 얘기를 하셔야죠. 어느 회사에다, 외국 어느 브랜드에다가 자문 받으셨나요? 생각 안 나세요? 얘기하셔야죠. 자료 안에 있습니다. 자료 안에 없고요. 잠깐만요. 결론화면으로 바꾸세요. 결론화면으로 좀 바꿔주세요. 주민 여러분들은요, 여기 계시는 이 교수님들 얼굴 정확하게 인증샷 하세요. 자, 이분들은, 자, 맨 결론화면으로 바꿔주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요, 어려운 말 몰라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SK인천 석유화학의 신설 PS 공장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 어셉테이블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 검증 결과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신 거죠? 대답을 하세요! 답답하면 대답하세요. 네. 아니요, 맞죠? 아니,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제 영어가 짧아서 내가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했는지, 이 검증 결과는 그러니까 검증의 병벌과 안전하다라는 결과라는 교수님들의 의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이해하려면 돼요. 교수님, 우리가요, 긴 시간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질문에 답을 해서 긴 시간 대답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이게 안전하다는 안전 결과,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단답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물어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리스크 어셉테이블이 무슨 뜻인가? 리스크 어셉테이블이라는 뜻은 검정했던 사람 왜 못 되냐?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리스크 어셉테이블이라는 말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수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푸젠성에서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자면서요. 대화하자면서요. 그러니까 대화하자면서 같이 대화를 하자고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주민들이 자 100% 안전하진 않다. 이거 왜 까요? 이거 왜 까요? 미국 입자 왔어? 너가 진짜 마이크 살리세요, 빨리. 마이크 살리세요. 자, 지금 교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은 100% 안전하진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0.00001%의 사고가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중국 푸젠성에서 폭발 사고 일어났죠. SK천 석유화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화학 공장이 폭발했어요. 똑같은 PX 공장이에요. 폭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거기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SK천 석유화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올라오는 수증기는 압력밥솥 수증기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중국의 푸젠성의 그쪽 그 전국의 책임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푸젠성의 PX 공장은 가스레인지보다 더 안전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SK천 석유화학 직원도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주민 설명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증기 압력밥솥 수증기 세는 소리 여러 번 했고요. 지난 LPG 가스보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이 석유화학 공장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0.00001%. 예? 그보다 더 적은 확률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요, 참 많은 걸 하셨어요. 서류상으로. 그리고 많은 거를 시뮬레이션 했다고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하실 때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터트려 보셨냐는 얘기예요. 안 했지, 당연히요. 불 붙여 보셨나요? 대만 파이프 안에 불 붙여 보셨나요? 안 했겠죠. 안 하셨죠? 우리 주민 여러분 가보셨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가보셨죠, 주민 여러분? 북한의 정박산에서부터 여기 SK천 석유화학까지 오는 그 라인에 파이프라인, 프로판, 액체 가스 그 파이프라인 다 보셨죠? 자, 그게 터지면 왼쪽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발전소가 있고요. 오른쪽에 SK천 석유화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 SK천 석유화학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안에만 보신 자, 여기 결론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절대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 이 검증 결과에도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보호라고 했죠.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을 때. 그런데 그 인간의 생명에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주민 대피사인 인천 서구청에서 이 매뉴얼 있죠?
우리 이 비상 대응 매뉴얼에서 주민들 한 번도 대피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면 주민 이거 했습니까? 안 했죠. 자, 그리고 SK인천 석유화학이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아요. 왜 더 위험하냐면은 지금 생겨나 있는 이 신설 라인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30년, 40년대 노후 라인이 더 위험하다고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지난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컴프레셔 3중, 4중, 7중 다 이렇게 안전장치 돼 있다고 그랬죠? 그 컴프레셔 터졌어요. 터져서 어떻게 됐나요? 한밤에 온 마을을 다 덮었어요. 온 마을을 다 덮었다. 그게 저 벽에서 담장에서 안 넘어옵니까? 넘어오지 다 넘어오죠. SK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그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교수님하고 SK인천 석유화 그리고 서구청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검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어요. 물론 보셨겠죠. 밸브의 재질이 뭐가 있는지, 몇 종 장치로 되어 있는지, 그 SK인천 석유화학이 안에서 사고 나면 SK인천 석유화학 직원들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좀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줄이 빠지셨어요. 한 줄이 빠졌어요. 100% 안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만일에 생길 0.0001%의 확률에서 터지면 SK인천 석유화학 터지면 다 이 결론에 맨 끝에 하나가 첨부가 됐어야 돼요. SK인천 석유화학 터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마지막 줄이 없습니다. 마지막 줄이 없어서 저희는 이 검증 결과 분명히 부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검증 결과가 자신 있으시면요, 여기다가 이 검증에 관여하신 분들 그 교수님들 소속 전부 다 성함 다 밝히셔야 돼요. 맞습니다. 왜 안 밝히세요? 밝히셨어야 돼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 주민 여러분, 이 결과 동의하십니까? 다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시죠. 아, 주민 얘기하게, 주민 얘기. 안녕하세요. 아까 왜 자꾸 꺼?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저희 부동의 그럼 한꺼번에 다 하십시오. 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정문 건너편에서 지역 주민과 한 3년 동안 SK 정설 반대를 집회를 주도해온 SK 성남대책위의 총무 장석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실질 안전검증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부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 석유화학은요 1급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벤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이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수십만이 살고 있고요. 그 대도시에다 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요. 폭발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안해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전부 다 확인했다는 것 뿐입니다. 뭘 확인했다, 컴퓨터를 확인했다, 밸브를 확인했다, 뭘 확인했다, 이런 거 외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공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왜 또 어째서 우리가 이 주민들이 소외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 검증을 해야 인정이 된다. 분명히 우리 대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협의하고 공동하고 검증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이 검증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왜 자꾸 꺼? 아니, 너한테. 확 던져버려 진짜. 완전히 깨버려야 돼. 아유, 빨리 갖고 와. 됐어요? 저 마이크 배터리가 없는 거고. 그래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성남 대책위는 주민이 제외하는 안전검정은 부정이 하는 것이며 이 검정도 부정이 합니다. 여기를 이제 이 서류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못 배우는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이 문서 작성을 해서 마치 검증이 정당한 것으로 포장이 돼서 사용됐으며 사실과 다른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을 저는 사문서 위조를 해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이 서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난 이렇게 해서 이걸로 그냥 부정이 한다는 것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꼭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필요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이 사업, 이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야 될 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요? 과학적으로, 생명공학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 저기에서 연간 어떤 물건이 생산되며, 그 생산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대기오염을 시켜서 그 결과가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연구 결과 검증이 나와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도 그런 거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저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합리화 모든 거 조사해보니 괜찮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가면서 돈 받고 일했죠 이거. 쓸데없는 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까 저 열관 그 내용을 교수님 인정하십니까? 그거 괜찮다라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했어요? 그거 대답해 주세요. 하세요. 아니 인정합니다 안 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말 안 하면 인정 안 한다고 알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먼저 할게요.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 인체에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저 SK화학에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SK화학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며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그것을 검증하려니까요. 각 분야에서 그게 된 다음에 1단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 핸드폰 혹시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앱을 하나 다운 받으세요. 그 안에 그 영어로 MSDS라고 치면 그 MSDS라는 걸 치면 그 안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화학 물질이 어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일반적인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죠. 다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보건 환경하고 안전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안전사고는 나면은요 24시간 48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48시간 동안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게 안전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장보다는 질문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서 혹시 그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절차가 SK 인천 석유화학이 어떤 절차나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는지 간단히 여쭙고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정. 이 과정에서 SK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요.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 설비가, 예. 이 설비가. 설비요? 예. 제가 그럼 쉽게 하면은 지금 SK 인천 석유화학 이 설비는 구설비와 새로운 설비라는 파라자일란 설비가 이제 그 고도화 시설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 검증을 할 때 이걸 여쭤본 이유는 안전 검증을 하셨는데 신설비만 검증을 하셨는지 구설비를 같이 검증을 하셨는지 일단 여쭤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워크스컵은 그 파라자일렌 공정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공정에 영향 미치는 것까지는 했지만 다른 공정에 대한 건 안 했습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SK 인천 석유화학은 신설 공장인가요? 증설 공장인가요? 자, 그러면은 증설 공장이라는 것은 구설비와 어떤 설비를 더 증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구설비와 신설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쭤봐야 돼. 우리 그렇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파라자일란 설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연구 영역 결과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 그런 건 100% 아니니까 그런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은 구설비에 보면은 이미 2011년도에 화재가 났었고 또 작년에 납사 유출이 있었고 그 납사 유출은 지금 설비처럼 완벽한지 안 한지 저희는 몰라요. 근데 유출이 됐어요. 거기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누출이 장기화되고 했었으면 폭발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설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장치 이게 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전 눈여겨봤던 게 정전기 방지 장치가 있어요. 근데 정전기가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확인만 간단히 하자면 각 설비를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갖다 준 자료를 보신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실과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검증위원님이 2번 공장을 돌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데는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실제 공장 검증을 다 봤습니다. 혹시 이거는 지역적이라서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하고요. 플레어스텍 부분에서 여쭤보고 MSDS 이제 여쭤볼게요. 제가. 그리고서 물러가서 다른 분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플레어스텍이 지금 2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구설비와 신설비에서. 구설비에서는 그 플레어스텍의 역할에 맞게끔 불꽃으로 해서 태워 없애거나 이런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설비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고 있는 불꽃이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MSDS 물전환 보건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최소 대피 반경이라는 거 맨 뒷페이지쯤에 가면 MSDS 자료가 회사에 법적으로 준비가 이렇게 이만한 두꺼운 책이 비치가 돼 있어요. 이것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쉽게 용이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자료인데 그 뒤에 보면은 탱크로리에 대한 유사시라는 것은 화학사고가 또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 대피 반경이 800m인데 그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여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푸덴성 폭발사고가 올 초에 생겼는데 거기도 파라자일란 공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푸덴성에 있는 설비들은 SK 인천 화학의 설비와
굉장히 못 미치는, 아니면 뭐 후진 뭐 이렇게 비하성 있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제품을 써서 그렇게 된 건지,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뒷페이지 보면은 국내 타 공장들과 비교하셨다고 들었어요. 국내 공장은 울산에 가보신 것 같고, 외국의 공장은 어딜 가보셨는지 해서, 제 질문을 일단 하고, 혹시 또 의문점 생기면 시간을 주신다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선 외국 공장은 저희가 많이 다닙니다. 여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미국의 쉐브론이나 프랑스 토탈이나 또 중국 회사들, 여기 말고도 다른 회사들 많이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뭘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죠. 거리는 얼마 떨어졌어요? 외국이랑? 그게 이제 공장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거리라는 게 이게 이제 화학 공장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물질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물질이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법적으로는 회사와 회사 사이는 50m 띄우고 이런 법적인 기준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리스크가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도록 띄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 회사하고 여기보다 더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많이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다 다릅니다. 그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데가 어딨어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딨냐고요? 컴퓨터에 아파트가 있는 데가 어딨냐고요? 140m 어린이집 있는 데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구설비와 신설비 아까 여쭤봤고요. MSD에서 권장하고 있는 800m 그거 여쭤봤었어요. 네, 저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래요. 학교에 있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편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번 일은 진짜 우리 팀이 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만에 하나 문제 혹시 우리가 발견 못하는 오류가 있을까봐 이 분야의 가장 저명한 분들을 다 모시고 2번이나 저희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 자체로. 저희는 저희가 보고 싶은 거 다 봤어요, 정말. 우리 집 화장실 터도 2번 더 봐. 그래서 화장실 터도 2번 더 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질문하실 때 안전하냐 안 하냐 2개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사고 한 번도 안 나요? 문지방 넘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애들끼리 장외 영향 평가에는 이 폭발과 화재와 또 위험물 노출과 보건 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이다. 폭발, 화재, 위험물 노출 여기까지만 본 것 같아요. 근데 보건 환경,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이 기체가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이게 신뢰 속에서 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주민대표를 빨리 구성하고 여기서
안전진단과 보건 환경에 대한 진단, 장애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